요걸 최소화로 시키니까 녹화할 때도 안 보이고 좋네. 요거는 안 선생님 전문이니까 읽으세요. 진나라 문공 중의의 얘기예요. 제 전공은 아니지만 진나라 문공이 20년에 걸친 유랑생활. 진나라 문공은 제나라 황공에 비견되는 패자이지만 그 전반생은 순조롭지 못했다. 그는 후계자 투쟁에 말려들어 나라를 떠나 각지를 유랑해야 했다. 예, 진나라의 잠깐만요. 문공, 이 패자라는 게, 홍생님, 패자가 무슨 뜻이에요? 우두머리. 맞아요. 패권을 지닌. 그러니까 춘추 5패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그 다음에 초나라 장황, 그 다음에 월왕구천, 오왕부차. 보통 이거를 춘추 5패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20년 동안, 야, 진짜 이게 역사책에 안 나오는 역사책이 없어요. 물론 패자가 육아가 볼 때는 아니 근데 논어에서는 진문공을 공자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맹자 이후에는 패자를 완전히 이제 안 좋게 보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그 언젠가 이렇게 좀 빛을 보는 게 아닌가. 예, 계속 읽으세요. 진나라의 문공 중의의 아버지 헌공은 오랑캐 나라에서 맞이한 부인 여희를 탐해했다. 여희는 전 부인의 아들인 태자 신생을 패하고 자신이 낳은 해제를 태자로 삼기 위해 신생이 헌공에게 보낸 제사 고기에 독을 넣었다. 그리고 헌공 앞에서 개가 그것을 먹고 그 자리에서 죽자 헌공을 암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이에 효자 신생은 결국 자살하고 만다. 이 사건을 보고 목숨의 위험을 느낀 중이는 가까스로 국외로 탈출해 장장 20년에 걸친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 여행의 한 장면을 여기에 소개한다. 중이가 네? 첫 망명한 나라가 정나라예요. 중이가 저기 아무 정나라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맞나요? 왜? 여기 마이크 좋은 거 헹구는 건데? 아, 교수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소윤이 목소리가 안 들려서. 안 들려요? 우리는 잘 이제 들려. 이제 들려? 예, 죄송해요. 예. 중이가 정나라에 망명한 지 12년이 되던 어느 날 호원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로 온 것은 정나라가 쾌적해서가 아니라 진나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헷갈려요. 이전부터 나는 정나라가 망명하기에 가까운 곳이며 어려울 때 물자를 조달하고 힘을 비축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머물다 보니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여 편히 지내다 보면 누가 우리를 자극해 일어서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여길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제나라나 초나라로 가지 않은 것은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12년이나 편히 쉬면서 힘을 비축했으니 그 어느 먼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제후는 나이가 많아 진나라와 친선을 도모하려 합니다. 관중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능력 없는 측근들이 정치를 잘하지 못해 관중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관중의 말을 떠올리고 좋은 분위기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어서 가까운 자를 멀리하고 멀리 있는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뜻을 펼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제나라와 잠깐만. 지도를 좀 보고 이 거리를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주시대로 그냥 지도가 좀 작은데요. 찾았다. 이게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건 놔두고 여기 지금 요진 나라예요. 이 아이콘 보이시죠? 네. 포인터. 네네. 네. 여기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적으로 망명했다고 하는 건 이 북쪽 같은데 남만 북쪽 그렇죠? 북쪽으로 처음 망명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노나라로 갔다가 노나라가 어디야? 여기 1, 2 망명했다가 다시 진나라로 망명했다가 한 군데 더 거치죠. 이렇게 해서 빙빙 이 나라를 못 들어가고 빙빙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문공으로 올라서 춘초패 그 제나라 환공, 그다음에 초나라 장황,
진나라 문공. 나중에 이제 그 여기나 표시가 안 됩니다만은 월나라가 요쯤 되고요. 오나라가 요쯤 됩니다. 이게 어떤 뭐 왜 먼 단위가 왜 나왔는가를 이제 알 거예요. 예, 계속 읽으세요.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해 출발하기로 했다. 오록 땅을 지날 때 한 농부에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하자 농부는 흙덩어리를 내밀었다. 이에 화가 난 중이가 농부를 채찍으로 내리찌려 하자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하늘이 정하는 일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거늘 지금 백성이 흙을 내밀며 공자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2년 뒤에는 반드시 이 땅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세성이 수성에서 순미로 옮겨가면 이 땅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하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성이 다시 수성의 자리로 돌아오면 공자께서는 반드시 제후를 거느리는 패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이 흙덩어리를 얻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오록의 땅을 얻는 것은 무신의 날로부터입니다. 무는 흙, 신은 신으로 토지가 넓게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의 말에 중이는 절을 올린 다음 그 흙을 받아들고 마차에 올라탔다. 제나라의 잠깐만. 여기서 이거 무과학이라는 건 저기 안 선생은 알 거고 네. 저기 김민희 선생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중에 안 선생 붙잡고 물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신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고전의 철학적인 의미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펼치다 이게 펼신자거든요. 예. 이 펼신자는 이제 주역에서는 믿을 신자로 쓰이는데 자벌레가 굽히는 것은 척확지구리란 말 들어봤죠? 글씨 다 쓰긴 뭐한데 요 나온 문장만 써드릴게요. 써 있죠? 자벌레가 굽히는 것은 척확지굴은 장차 그것으로서 그것을 믿는다가 아니라 펼치기 위한 것이다. 요게 요 신자하고 같아요. 발음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국어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도 그 명리 쪽에서 말하는 그 뭐예요? 천간지지를 그 오행에 배속시키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천문학의 그 별자리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사실 우리 과에서는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쪽에 전공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번역판이라도 읽고서 원문 가져가서 자신이 없으면 뭐 나한테 물어도 내가 도움을 줄 텐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예, 그 다음에 읽으세요. 제나라의 제후는 중이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고 극진히 대접했다. 중이는 말을 84마리나 가질 정도로 호강을 하다 보니 이대로 제나라에서 일생을 마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생활이 이렇게 편한데 다른 걸 생각해서 뭘 하겠소. 황공은 죽고 효공이 즉위했다. 그러자 여러 제후들이 제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자범은 이래서는 제나라의 힘을 빌려 진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문공이 제나라에서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제나라를 떠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공자에게 그 말을 하며 반대할 것이 분명하므로 공자의 신하들과 뽕나무 아래서 의논했다. 이 공자가 그런데 누구예요? 진문공? 예, 맞아요. 중이. 예. 그런데 한 여자가 뽕나무 위에서 뽕잎을 따다가 그 말을 듣고 말았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 여자는 강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강씨는 그 여자를 죽이고 공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을 데리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엿들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애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천명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면 천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시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옥황상제가 그대 편에 있다.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선왕은 천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신은 잠깐만요. 이런 신념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저 누구야? 선생님도 열심히 돈 벌어서 옥황상제가 그대 편에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대답이 없어. 네. 대답했어요. 네. 그다음에 너무 길지? 선생님 목소리로 좀 읽지. 당신은 진나라를 떠나 당신은 진나라를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로 진나라에는 평화로운 날이 없었고 진나라 백성들은 새로운 군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은 아직 진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제외하고 누가 진나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상제님은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의심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난 가지 않을게야. 반드시 여기서 죽을 것이야. 강씨는 말했다. 안 됩니다. 주나라의 시에도 군주의 명령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안락을 원하다가는 때를 놓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낮 길을 서두르고 앉아 쉴 시간도 없이 달려도 늦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안락을 바라서야 어떻게 때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해와 달조차 잠시도 쉬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안락을 누리려 하십니까? 서방의 책에도 안락을 바라면 큰일을 그르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나라의 시에서도 님 그립지만 소문날까 두렵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관중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기를 병처럼 하는 자는 백성 위에 있다. 욕망을 따라 물처럼 흘러가는 자는 백성 아래에 속한다. 욕망은 있으나 위험을 생각하는 자는 백성의 가운데 있다. 만약 위험을 두려워하기를 병처럼 여긴다면 백성에게 위험을 보일 수는 있다. 위험을 보이면서 백성 위에 서 있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욕망에 따라 물처럼 흘러가는 자는 위험에서 멀어진다. 그러므로 아래에 속하는 것이다. 나는 그 가운데를 따를 것이다. 그리하여 정나라의 시에 따를 것이다. 그렇게 관중은 제나라를 통치하고 성군을 보좌해 폐업을 달성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부분에서 뭐가 생각이 나요? 코로나. 응?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이 대목 읽으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맹자가 말하는 명언이 있죠. 지금 중이는 참모들 진짜 잘 뒀어요. 자기가 모시는 군주가 조금만이라도 대우를 잘 받아서 안락에 빠지면 늘 염려하고 고국인 진나라를 네. 맹자가 그랬죠. 사람은 우한 때문에 살고 안락 때문에 죽는다. 안 선생님도 이거 기억나죠? 예. 네. 명언이에요 진짜. 즐거울 억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계속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모시는 군주를 채찍하는, 안주하지 않는. 이거 봐요. 난 가지 않을게요. 여기서 죽고 말게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응? 참 이런 것들이. 김민재 선생님 읽으세요. 당신이 죄송합니다. 당신이 관중의 말을 무시한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나라의 정치는 흔들리고 있고 진나라는 오랜 세월 무도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신하는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귀국할 시기가 다가왔다 할 것입니다. 나라의 군주는 백성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흔들리는 이 제나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충의를 다하는 신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당장 가야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진나라가 처음으로 제국이 되었을 때 세성이 대화의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는 은나라를 지배하던 별입니다.
은나라는 31대나 이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숙은 은왕조와 같은 정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나라의 공자는 당신 한 사람, 당신은 반드시 진나라의 군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락한 생활을 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중이는 그 말에 따르지 않았다. 강씨는 자범과 의논해 공자에게 술을 먹이고 취한 그를 마차에 태워 출발하게 했다. 얼마 뒤 눈을 뜬 공자는 창을 들고 자범을 쫓으며 외쳤다. 만일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내놓은 고기를 먹고 말 테다. 아니 그것으로도 부족해. 장인 자범은 도망치면서 대답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깨나 늑대와 함께 제 고기를 다투겠습니까? 성공하면 공자는 진나라의 산의 진미를 드실 테니 제 고기 따위는 거들떠 보시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일행은 길을 떠났다. 진어 4편. 그러나 중이 일행은 그 길로 진나라로 가지 않았다. 중이가 진나라로 돌아가 문공이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의 일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뭐 느끼는 게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손학규 씨가 좀 안타깝긴 한데 뭐 토고 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참모의 중요성이라든가 때를 만났을 때 그 결단 이런 것들이 그 손학규 씨한테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건 뭐 지금 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올라서 참 주변에 누구를 거느리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 국어 마지막 한 대목이기 때문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이것도 너무 유명한 얘기고 여기 나오는 얘기는요 다 4개월 전에 나와요. 참 섬뜩하죠. 이것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요거는 황 선생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눈을 동문에 걸어라. 오후 멸망을 보리라. 오나라 왕 부차는 제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와서 신설을 책망했다. 옛날 선왕은 덕을 갖추었고 사리에 밝아 그 덕이 상제에까지 이르렀다. 예를 들면 농부 두 사람이 사방의 쑥을 베듯 초나라를 물리치고 이름을 날렸으니 그것은 오로지 대부의 공이었다. 그러나 대부가 늙은 지금 그는 여생을 조용히 즐기지 못한 채 집에서는 모략을 꾸미고 밖에서는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어 법도를 흐트러뜨리는 등 오나라에서 불길한 요원을 퍼뜨리고 있다. 지금 하늘의 축복이 오나라에 내리고 제 나라의 군대는 항복했다. 나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선왕의 신령이 돌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대부는 이 말을 명심하라. 오자선은 검을 풀고 대답했다. 옛날 우리 선왕께는 대대로 고피라는 신하가 있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악정을 물리쳐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며 무사히 오늘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왕께서는 노인을 버리고 어린애들과 의논하면서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없다고 자만하고 계십니다. 하나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도에 어긋나는 이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역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늘이 누군가를 버릴 때는 먼저 작은 기쁨에 적게 하여 문제의 본질을 잊게 합니다. 왕께서 만일 제 나라에서 마음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래서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오나라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번성할 것입니다. 성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패는 그 나름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몇 번이나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나라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징후입니다. 원은 병을 핑계로 은퇴할 수 있으나 왕이 올나라로 포로가 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죽음을 내려주십시오. 그 뒤 오자선은 자살했다. 죽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눈을 동문에 걸어라. 올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우리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좀 비상적인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사기 오자서 열전에 자세하게 나오고요. 요 주성만 봐도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부차와 구천, 오나라의 7대 왕이고 아버지 함녀가 월나라에게 이제 패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원을 받들어서 오왕이 이제 와신 상담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월나라에 복수를 했는데 그때 구천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돌려보내요. 이 포로를 잡았다가. 그래서 결국은 구천한테 반격받아서 오나라가 망하죠. 망하고 그때 이제 오왕 그 부차를 그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월나라에서 서시하고 그 범저라고 하는 이 모략군을 이제 보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 월왕이 잡혀 있을 때 이 부차의 그 대변을 아프다고 그럴 때 대변을 맛보면서까지 안심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월나라로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결국은 역습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구천 월나라의 왕이고 합류해서 이겼으나 그의 아들 부차의 대표에 희계산에 항복했다. 그래서 포로로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자기 나라 돌아온 다음에 오히려 오나라를 멸망시키죠. 요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죠. 지웠나 보다. 어떻게 예언밖에 없어. 잠시만요.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내가 복사를 안 했구나. 나중에 요 오자서에 관련된 것도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보이시나요? 오자서 밑에 있는 거 이거? 예양. 예. 요거는 오늘은 무리일 것 같고 내일 저기 안 선생님 10시가 좋아? 11시가 좋아? 11시요. 그럼 내일 11시에 오늘 한 수업에 한 강좌씩 11시에 마무리 해버리고 예. 오후에는 오행대에는 나 혼자 녹화해서 이번 주 녹화 끝내야 되겠네. 네. 질문. 선생님 질문. 없습니다. 홍 선생님 예,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안 선생, 예. 안 선생이 왜 요새 안 우는지 알겠어? 안 웃는다고요? 안 운다고. 안 운다고요? 울지 않는다고. 글쎄요. 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라니까. 오늘 힌트가 있잖아.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아. 언론을 특히 해줘. 예. 그러니까 그동안 맺혀 있는 게 있었으니까 울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 그러니까 울 이유가 예, 없는 저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 위에서 웃고 있는 사람도 그렇잖아. 저 바닷가에서 웃고 계신 분? 네, 저는 우한 때문에 살고 안락 때문에 죽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긴 하지만 사실
이거 가지고 고전과 연관시켜서 하려면 한이 없죠. 한이 없는데 이 사례는 두고두고 이제 다른 사례에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 국어라는 질문이 예 하실 말씀 있어 하세요. 여기 시경에 그 옥황상제가 그대 편에 있다. 뭐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원문이 어디 실려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경이 어딘지. 내일 들으면 내가 프린트 아니 복사해서 띄워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내일은 전국책하고 정책도 재밌어요. 이게 번역판이라 실감은 좀 안 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구나. 이상하다. 근데 내가 아까 자료를 잔뜩 모았는데 다 지워졌네. 할 수 없죠. 그러면